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정말로 답답합니다. 남녀가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 사랑하며 살다 보면 훨씬 행복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네요. 보통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에요. 좀 요즘에 많이 까이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젊은이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586 세대,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좀 나쁘게 이제 말하는 의미로 똥팔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댓글 달아요. 제 방송이 좀 특이한 게 50대 이상의 시청자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설을 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50대 이상, 그러니까 이제 성인의 아들, 딸, 자녀분들 두신 그런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건 괜찮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다시는 댓글의 내용이 좀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심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겪어왔던 그 90년대, 80년대 마인드를 현 시대에도 접목을 하려고 그래요. 현 시대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혼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저분들이 결혼했을 때는 어땠냐 하면 서로 가진 거 없이 정말 숟가락만 들고 결혼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가진 거 없이.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남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칸방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를 키우러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지금은 결혼하는데 사실 돈이 좀 듭니다. 돈이 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결혼하면 그것만큼 최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해도 그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현실. 결혼해서 현실은 돈입니다. 돈. 혼자 살 때는 뭐 큰 돈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같이 살면 큰 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태어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에 결혼이라는 게 뭐 단칸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단칸방에 시작하려고 하지 않잖아. 최소한 갖춰진 데서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고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돈이 깨집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많아요. 그리고 돈 문제가 안 맞으면 서로 못 삽니다. 결국엔 이혼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랑만으로는 현 시대의 어떤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사랑 운운하면서 같이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다 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 요즘의 어떤 결혼 변화나 젊은이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시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을 꼰대라 부릅니다. 물론 저도 꼰대지만 저보다 레벨이 높은 꼰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든 세대분들하고 젊은 세대분들하고 결혼 가치관 때문에 많이들 싸웁니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댓글 다신 분이 결혼하셨을 당시엔 결혼하고 반지하 단칸방에 시작해도 여자가 큰 불만 없이 함께 해줬던 시기죠. 요즘에도 그런 여자분이 없진 않겠지만 여자들 집단 정서가 아파트를 시작하는 것이 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점점 미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에서 남자가 결혼보다 동거를 선택하죠. 결혼의 결정권이 철저하게 남자한테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 불리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이혼한 여자들이 받는 비난과 같은 사회적 정서 같은 걸 배제한다 치면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임은 맞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반경은 반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6대4 정도, 남자가 한 6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6대4조차도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은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과중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지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경제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남자한테 가요. 왜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결혼 문화나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훨씬 더 많아요. 소위 말하는 외벌이 가정. 남자가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에 나온 맞벌이 가정이, 맞벌이 부부가 29%, OECD 꼴등입니다. 부동의 꼴등.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건 다 1등입니다. 좋은 거는 꼴등, 안 좋은 건 1등.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하고 나서 남자한테 경제적 부담이 다 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령 결혼했을 때는 반반이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그 경제적 부분에 대한 책임이 남자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자 혼자서 투자 쓰리잡 하면서 쉬는 날 없이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냐? 그게 괜찮은 삶이냐 물어봤을 경우에 이제는 그분들도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쇠가 빠지도록 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 500 버는데 이 돈 혼자 사면 정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어준다 한들 가족들은 과연 고마워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가장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그렇게 갖다 줘도 별로 고맙거나 소중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돈 벌어오는 기계 역할을 못하면 그때부터 집안 식구로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이혼 제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솔직히 손해입니다. 완전한 손해예요. 이혼을 보고 따지면. 재정적으로 따지면 완전한 손해입니다. 왜냐, 남자가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웬만한 경제적 책임은 남자가 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제적 책임은 남자가 지죠. 돈을, 재정적인 지분이 절대적으로 남자한테 가 있어.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 반반. 거기다 빚은 상속 대상도 아니고. 만약에 재산 상속이라 치면 빚도 가야죠. 좀 치사해, 이거 보면.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도시인분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참고 살지 않습니다. 애 때문에 참고 산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참고 산다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 맞겠다 싶으면, 좀 하자가 심하다 싶으면 빨리 이제 이혼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마통은 설거지론, 이 결혼에 대한 어떤 부조리까지 알려지면서 이제 남자들이 안 참을 것 같거든요. 내가 한번 넘어가자,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마통론 설거지론 덕분에 이혼율이 많이 증가했답니다. 앞으로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조이혼율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이혼율. 조이혼율이 뭐냐 하면 이제 결혼한 지 5년 미만. 왜 조이혼율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혼 기간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재산 분할할 경우에 반반씩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5년을 넘기지 않은 선에서 서로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깨자. 어차피 내가 재정적인 부담을 다 하는데 내가 왜 참고 사냐. 계속 참고 살면 살수록 나한테 안 좋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빨리 깨자. 요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5년 미만이 아니라 3년 안에 이혼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뭐 이혼한 게 흠은 아닙니다. 뭐 남자 여자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 제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 손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여자가 유리한 얘기는 한쪽이 손해 본다는 거야. 결혼 양쪽이 하는 건데 한쪽이 이득을 본다는 건 한쪽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어떤 그런 재산 배분이나 양육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좀 유리한 부분을 점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혼 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경우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혼인율이 좀 늘어나기 힘듭니다. 혼인이 늘어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국내 남녀의 혼인율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껴야 돼.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의뢰 따라주고 결혼하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안심하면 안 돼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좀 의심 가는 정향이 있다거나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이제 많이 체크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참고 사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취직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직하고 나서 좀 흠결이 심해서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례는 굉장히 늘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이제 여목저목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손해 많이 보고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 뭔가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존엄성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법정 갑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결혼은.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걱정 끝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걱정 끝이다. 특히 뭔가 언밸런스하게 결혼하신 분들, 언밸런스하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서로가 잘하는지 많이 체크할 거예요. 정말 개념 있는 사람이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남자들이 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던 시대는 이제 앞으로 도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남자들이 그냥 무대보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해달라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렇게 받아주고 배려해주니까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배려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잘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고 배려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해줘? 더 해달라고 졸라? 그럼 같이 살 이유가 없네. 빨리 끝내야겠다. 아마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든 연애든 간에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받겠다. 그런 마인드는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